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마. 영화 크랙다운. 아휴, 힘들다, 힘들어. 평화로운 한 가정집. 욕조에 차디찬 찬물을 받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때 2인조 강도가 이 집에 침입을 하게 되고, 위험을 느낀 딸은 지 혼자만 살겠다고 냅다 옷장으로 숨게 됩니다. 하지만 욕조에 찬물을 받느라 미처 피하지 못한 엄마는 강도를 마주하게 되죠. 강도는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그녀는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잡히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쳐버리게 되죠. 남편인 브래들리는 아내가 죽은 현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브래들리는 딸내미의 안전을 생각해서 시골 마을에 있는 성당에 딸을 맡기게 되죠. I need to go away for a while. There's some things I have to do. You will come back for me. Yes, I promise. 딸은 아빠가 엄마의 복수를 할 거라는 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To look for the man who killed my mother, and I didn't know if I'd ever see him again. 하지만 브래들리는 복수는커녕 그냥 딸 없이 편하게 혼자서 술이 퍼마시고 싶었을 뿐이었죠. 다음날 또 술을 처마시려고 안주를 사고 돌아온 이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고, 정체 모를 누군가가 브래들리를 만나자고 하면서 기꺼이 차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겁나 좋은 차인데 영화 촬영 때문에 빌린 차라서 기스날까봐 탑승하는 장면은 보여주질 않고, 그렇게 브래들리는 전화 속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Good day, Mr. Bradley. 약간은 히딩크 감독을 닮은 이 사람은 브래들리의 부인을 죽였던 강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 강도들은 하얀 가루 밀매 조직이었고, 히딩크는 브래들리에게 그 정보를 건네주게 되죠. They need to die, Mr. Bradley. 그렇게 죽은 부인의 무덤 앞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브래들리. Do something. 그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옷을 입고 새들 사이에서 똥폼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오래된 현대차의 투스카니를 타고 불법 무기 밀매업자를 만나러 가는 브래들리. 무기 판매상은 불법이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까탈스럽게 거래를 하려고 하죠. Yeah, I'm still interested. 하지만 브래들리의 총기 다루는 솜씨를 보고 자기의 룰을 깨고 지가 쳐 물으면서 따지기까지 합니다. I thought you said no details. Of course. 이렇게 브래들리는 성능 좋은 비비탄 총을 손에 넣게 되죠. 한편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즐기고 있는 여성에게 미친놈 마냥 스타킹을 뒤집어 쓴 2인조 강도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뻔하디 뻔한 영화답게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고 강도들은 무리 없이 그녀에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협박을 한답시고 차를 부수지만 제작비가 많이 부족한 이 영화는 차량의 싼 곳만 집중적으로 부숩니다. 이때 비비탄 총을 들고 나타난 브래들리. 그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스타킹을 쓴 강도를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살려고 도망가는 강도의 다리를 쏜 다음 그를 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면서 아예 차를 폭발시켜버리는 브래들리. 그렇게 여성을 구하는 척하면서 여성도 차와 함께 폭발해버립니다. 저거 제정신인가? 왜 저러지?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하는 브래들리. 그는 히딩크가 준 정보를 토대로 하얀 가루 조직을 박살내려고 합니다. 동네 편의점에 꼽을 쳐놓은 총을 꺼내서 조직원을 없애는 브래들리. 하지만 이 소식은 곧바로 하얀 가루 조직의 보스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을 정하는 브래들리는 그 조직의 중간 보스가 운영하는 이탈리안 식당을 타깃으로 잡습니다. 이 중간 보스들이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를 노리고 급습을 하는 거였죠. 똑똑똑. 노크로 자기가 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브래들리. 모질하기 짝이 없는 중간 보스 하나는 이렇게 죽게 되고, 브래들리는 놀라운 전투 실력과 비비탄 총,
그리고 쓸데없이 웅장한 음악과 함께 이들을 모두 처치합니다. 하지만 다 죽은 줄 알았던 중간 보스 한 놈이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서 조직의 보스에게 이 사실을 꼬발리게 되죠. 그리고 이놈은 보스에게 자기를 이렇게 만든 브래들리의 칭찬을 하게 됩니다. This guy came out of nowhere, man. Fast. 보스는 총 맞은 자기 꼬북놈을 도와주지도 않고 푹 쉬라고 하며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이런 그지같은 대접에 괜히 이 영화에 출연했다고 후회하는 꼬북놈. 브래들리의 다음 타깃은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처받아 먹었던 법무부 장관입니다. Two bodyguards with him at all times. 벌건 대낮에 당당하게 남의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브래들리. 업무 시간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조깅을 즐기는 법무부 장관. 그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답게 공원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 꼬맹이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의자를 뺏어 앉습니다. 이때다 싶은 브래들리는 단 한 방의 저격으로 법무부 장관을 없애버리게 되죠. 이 사건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제 슬슬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하얀 가루 조직의 보스. 브래들리는 조직의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음산한 해변가에서 히딩크를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개판인 걸 알았는지 웬 똥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영화 촬영을 방해하고 히딩크는 자기 분량을 개놈한테 뺏기기 싫었는지 잽싸게 자기 대사를 칩니다. 난데없는 개 덕분에 하얀 가루 제조 공장의 위치를 알게 된 브래들리는 곧바로 그곳으로 쳐들어갑니다. 자비 없이 악랄한 그는 수류탄으로 공장을 초토화시킨 다음 들고 있는 총 따위는 어디다 버렸는지 잔당들을 맨손으로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눈부실 정도의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브래들리. 그리고 이 액션에 어울리는 배경음악 딴따단 딴딴 딴따단 딴딴따단 딴따단 딴따다단 따다다단 따단 따단. 아니 이럴 거면 공장에 들어가지 말고 애초에 수류탄만 던지지 왜 맨손으로 싸울까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직의 보스는 조직 내에서 최고로 싸움을 잘하는 M자형 탈모 킬러에게 브래들리를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또 다른 조직원을 찾아가는 브래들리는 현대차를 타고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놈 마냥 난폭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갑자기 천천히 커브를 들고 그 커브가 성에 안 찼는지 갑자기 또 난폭운전을 하는 브래들리. 그런데 그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결국 목적지를 지나치고 맙니다. 쪽팔림에 남들이 볼까봐 조용히 후진하는 브래들리. 이곳에는 보스가 보낸 최악의 M자형 탈모 킬러가 숨어 있었죠. 탈모인 것도 열받는데 쬐끄맣다고 놀리는 인성 파탄자 브래들리. 킬러는 날라차기로 브래들리를 조져버립니다. 탈모 공격이랍시고 머리칼을 붙잡지만 브래들리는 강했습니다. 떼찍! 브래들리는 자기는 탈모가 없다고 머리를 만지는 만행을 저지르고 이에 열받은 킬러는 연속 발차기 공격을 펼치지만 춤추듯 가볍게 막아버리는 브래들리. 브래들리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액션이랍시고 다른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액션 장면들을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넥슬라이스를 제대로 맞고 쓰러지는 M자형 탈모 킬러. 그는 이 영화에 출연한 걸 후회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보스는 항구로 브래들리를 유인해서 직접 없애기로 합니다. Lock the doors and fuck him up. We're gonna have to do this one ourselves. 하지만 위인하려고 했던 브래들리는 먼저 그곳에 와 있었죠. 그걸 몰래 훔쳐보는 관음증 환자 보스놈. 브래들리는 쌍권총을 꺼내들고 돌려차기로 적을 제압하지만 쓰러진 적은 탈모가 있었습니다. Spread out, split up into two-man teams. 움직이면 쏴버리라는 보스의 무전을 훔쳐들은 브래들리는 살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죠. 까꿍. 자기가 주인공이라서 절대 총은 안 맞을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브래들리는 말도 안 되는 총격신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총알이 떨어진 자기 총을 버리고 총알이 무한으로 나가는 산탄총으로 적들을 차례차례 무찌르는 브래들리. 개고생을 하면서 적들을 무찌른 브래들리는 상대 보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I know your story. 알고 보니 브래들리의 부인을 죽인 범인은 이 조직의 부하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찌끄레기 양아치들이었던 거죠. 사실 브래들리 때문에 보스가 피해를 본 거였죠. 영화 촬영을 거의 다 끝냈는데 이제 와서 진실을 알게 된 브래들리는 이 영화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보스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 착하디 착한 조직의 보스. 생 양아치 같은 인성을 보이며 자기는 주인공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브래들리는 그렇게 수류탄으로 보스를 없애버리고 영화가 어찌되든 말든 자기 할 바 아니라고 냅다 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액션씬을 선보이는 이 영화는 2011년도에 만들어진 크랙다운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에는 나에게 자비란 없다 라는 홍보 문구가 있는데 진짜 자비가 없네요. 이 영화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대체 이 시기에 영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신사의 나라이기에 액션도 신사적으로 한 거였구나. 이 정도면 싸움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 관객들하고 싸우려고 만든 영화인가 싶네요. 놀랍게도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아라파이 아야라는 배우는 직접 감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투자를 받고 자기가 감독을 하고 자기가 주연까지 다 헤쳐먹었네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이 영화를 풀버전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국내 OTT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무려 127명이 받고 평점은 5점 만점에 3.1점입니다. 근데 평점이 은근히 높네. 대체 왜 그러지? 끝없이 허술한 액션과 어색함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주인공이 무척 강한 상남자 영화 크랙다운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 테니 저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오리!